맛있게 먹는다. 어려서부터 파프리카를 먹는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돌 지났을 무렵부터는 얇게 이제 썰어서 줬어요. 그냥 이렇게 그땐 이빨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먹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골라 먹더라고요. 좀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요리를 하려고 씻으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빼서 통째로 먹고 해서 지금은 그냥 통째로 줘요. 뭐 과일처럼 그냥 중간중간 먹게끔. 민원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의 간식을 만든다.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주지 않고 모두 직접 만들어서 먹이기 때문이다. 파프리카 작은 거 넣는데. 특히 파프리카를 넣은 또르띠아나 샌드위치, 피자 등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 피자가 맛있어. 나는 샐러드. 피자도 실금 여기에 붙으시오. 나 동그랗게. 응? 돌 때부터 파프리카를 먹었다는 남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파프리카만 쏙쏙 뽑아 먹을 정도로 파프리카를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파프리카를 먹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둘째 희주가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후 한 달 됐을 때에 약간 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도 다니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식을 할 때나 음식을 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채소 위주로 많이 했고요. 신선한 채소들을 많이 넣었고 특히 파프리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돌 전에는 좀 매울 것 같아서 돌 이후부터는 파프리카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과일처럼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 보면 피부 깨끗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스바를 먹으며 TV를 보는 남매. 여름에 많이 먹는 빙과류 역시 슈퍼에서 사는 대신 파프리카를 갈아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다.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먹어치우지만 엄마는 감기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저희 첫째 아이도 물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많이 먹는 편이지만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는 둘째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감기를 걸리게 되더라도 큰애가 먼저 걸리고 작은 아이는 안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작은 아이가 같이 놀다 보니까 옮더라도 작은 아이는 감기가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기약도 잘 안 먹이는 편이에요. 그냥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비타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감기 같은 거에 대해서 애가 좀 면역력이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파프리카와 피망을 비교해보면 인과 철분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파프리카에 더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C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감염에 대한 저항 성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아주 효과적인 그런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을 앞둔 나이에도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는 마돈나. 그녀는 매일 아침 연어 한 조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네스 팔트로는 모든 음식에 레몬을 곁들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매일 500g의 토마토를 먹는데요. 식사 전 토마토를 먹어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비만 체질이라 12살 때부터 직접 음식을 조리해왔다는 제시카 알바의 다이어트 비법.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저지방 요거트를 뿌린 파프리카 샐러드를 저녁으로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파프리카의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본 도쿄. 공원을 달리며 아침 운동에 여념이 없는 여성이 눈에 띈다. 한국인 유학생 김소연 씨. 20kg 감량에 성공한 후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운동을 마치고 향하는 곳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 가까운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그녀만의 운동 방법이다. 체중 관리를 하면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는 소연 씨.
특히 파프리카는 꼭 빼놓지 않고 산다. 파프리카가 체중 감량의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는 무조건 요리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채소 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비타민 제일 많이 들어있고 좋은 채소라고 유명하니까 뭐 샐러드를 만들 때도 집어넣고 카레를 만들 때도 집어넣고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김치 항상 먹듯이 저는 파프리카를 항상 그런 식으로 먹어줬어요. 177cm의 큰 키에 몸무게 95kg에 달했던 고등학교 시절. 남모르는 소가리도 많이 해야만 했다. 여자 옷을 사 입고 싶었어요. 여자 옷이. 그리고 엄마랑 제가 이제 대학교 면접을 보러 딱 이제 정장을 사러 갔는데 남자 정장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맞춰서 사 입었었거든요. 되게 좀 여자인데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여자 옷을 사 입고 싶었고 이제 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이 늘어나면서 그 기쁨이 먹는 기쁨보다 더 좋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소연 씨가 파프리카를 선택한 이유는 공복감을 덜 느끼면서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몇 번이고 실패했던 다이어트 때와는 달리 공복감과 요요 현상이 없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을 종종 초대해 파프리카 요리를 대접한다는 소연 씨. 친구들 역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터라 소연 씨만의 파프리카 요리는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파프리카의 장점은 맛있게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김소연 씨는 늘 이 점을 강조한다. 아무래도 칼로리가 일단은 낮으니까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요요가 오는 걸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포만감 느끼게 해줘서 다른 간식을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배고픔이 허기짐이 없어지니까. 파프리카의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5명의 참가자들이 2주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많이 움직이고. 수영장 가보고 싶어서 살 빼려고요. 수영장 못 갔어요? 아직? 네. 왜요? 뚱뚱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가면 막 튜브 2만 원 거 차고 있어야 되고 구명조끼 입어야 되니까 민망하잖아요. 지금 한 1년, 2년 후에는 결혼을 할 건데 또 웨딩드레스를 또 입고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실험 전 참가자들의 체성분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했다. 파프리카를 어떻게 드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프리카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섭취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사실 다이어트의 원칙은 섭취 열량을 줄이고 또 운동이나 활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건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섭취 열량을 줄이고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는 섭취 열량을 하루에 1,500칼로리로 제한을 하되 부족한 그런 포만감을 이 파프리카를 이용한 식이섬유를 통해서 이 포만감을 어느 정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파프리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 참가자들 중 한 명인 신숙현 씨를 만났다. 업무에 바빠 보이는 신숙현 씨의 책상. 한쪽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파프리카다. 배가 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면 간식을 대신해 파프리카를 먹는다는 신숙현 씨. 파프리카를 먹기 시작하면서 공복감도 줄고 단 음식에 대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 밥 먹는 데 부담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단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좀 저도 놀란 게 초콜릿 같은 거 단 음식이잖아요. 근데 같은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그런 단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안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 게 먹고 싶을 때마다 파프리카를 먹기 시작했는데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참가자들 역시 변화를 느끼기는 마찬가지. 직장 생활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자연 씨. 파프리카를 챙겨 먹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파프리카 도시락이다. 밖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와 식사 전에 먼저 파프리카
파프리카를 먹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